데이 11 산토 도밍고 데 라 칼사다 벨로라도 페이지 221페이지. 밤 공기가 차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아침부터 몸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알베르게를 나섰다. 마을을 벗어날 때쯤 앞에서 걷고 있는 밀레와 베로니카가 보였다. 나는 반가움에 인사를 건넸다. 부엔 까미노, 미스터 오, 부엔 까미노, 부엔 까미노. 둘은 용서의 언덕에서 인터뷰한 후부터 함께 걷고 있다고 했다. 이 두 사람은 그때 이후로 서로 아픈 고민을 나누면서 친해진 건가? 나는 그들과 함께 걸으면서 그동안 순례길을 어떻게 걸었는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과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몸이 풀려 있었다. 얼마 후 어깨 위로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자 우리는 급히 우비를 꺼내 입었다. 길게 뻗은 길 위로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흰색 등 다양한 색깔의 우비를 걸친 순례자들이 보였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보았다. 10여 분 정도 걸으니 마을이 보였다. 나는 그라뇰이라는 표지판을 지나 마을로 들어갔다. 잠시 카페에서 쉬어가고 싶었다. 카페를 발견한 나는 옷에 묻은 빗방울을 털어낸 후 그곳으로 들어갔다. 이미 카페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다들 잠시 비를 피하려는 것 같았다. 나는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주문하고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비가 내리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커플인 듯한 남녀가 카페로 들어섰다. 긴 생머리에 찰랑이는 머릿결을 가진 젊은 여자의 맑은 목소리가 내게 들려왔다. 스테판, 봐도 봐도 계속 보고 싶게 만드네. 그렇지, 나도 그래. 나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스테판이라는 남자는 각진 턱에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고 여자는 블루넷에 환한 미소가 매력적이었다. 다시 보니 아조프라에서 스치듯 보았던 미남 미녀 커플이었다. 나는 두 사람의 닭살 돋는 듯한 간지러운 멘트에 팔뚝을 비비며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편지를 오늘 아침에도 출발하면서 읽어봤다니까. 여태까지 난 이런 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인지 볼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들어서 계속 보게 된다니까. 나도 그래, 세라. 내일이면 여기에 적힌 주소에 도착할 수 있어. 빨리 이곳에 도착해서 질문을 다시 하면 좋겠다. 나는 갑자기 귀가 쫑긋해졌다. 질문이라고? 혹시 그 질문 알베르게를 말하는 건가? 나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커플이 앉은 테이블로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내가 받았던 답변지와 비슷하게 생긴 종이를 들고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분명히 저 커플도 그 질문 알베르게에 갔던 거야. 저들은 어떤 답변을 받았을까? 궁금함에 이끌려 어느샌가 나는 커플의 테이블 앞에 서 있었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앞서 나간 것이었다. 부엔 까미노. 갑작스러운 나의 인사에 스테판이라 불리는 남자가 약간 경계하듯 답했다. 부엔 까미노.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한국 JBS 방송국에서 온 PD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잠시 쉬려고 들어온 카페에서 두 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서요. 잠시 인터뷰를 부탁해도 괜찮을까요? 인터뷰요? 이거 방송에 나가는 건가요? 네, 제가 이 일정을 끝낸 후 한국으로 돌아가면
방송으로 시작됩니다. 옆에 있던 여자가 흥미롭게 눈을 반짝였다. 스테판, 우리 한번 해보자. 재미있을 것 같아. 그래? 세라가 좋다면 나도 좋지. 그래요,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먼저 간단하게 인사부터 해볼까요? 순례길은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크로아티아에서 왔어요. 저는 스테판, 이쪽은 제 여자친구 세라죠. 세라와 저는 여행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 의미 있는 장소들을 찾아서 여행하고는 하죠. 이번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오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세라 씨의 목소리에 이끌려 두 분을 보게 되었어요. 조금 전에 두 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 같던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 목소리가 좀 매력적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거라면 이걸 말하는 건가요? 세라가 하얀 종이를 들고 되물었다. 그게 뭔가요? 나는 괜히 모르는 척하며 물었다. 이건 로스 아르코스에 있는 알베르게에서 받은 거예요. 알베르게 이름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입구에 아주 예쁜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크라운이 인상적인 문양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문양을 가진 왕가는 기억에 없더라고요. 참, 저는 역사학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잘 알아요. 아무튼 그 멋진 문양에 이끌려가게 되었는데 알베르게 안에서 딱히 문양에 대한 설명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알베르게가 정말 멋졌어요. 특히 로비에 있던 그 샹들리에는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 샹들리에를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 원형의 원목 테이블은 어떻게 만든 건지 정말 신기했다니까요. 그렇지, 스테판. 나는 지금껏 그렇게 아름다운 알베르게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알베르게가 맞는지도 의심스러웠다니까요. 세라가 예쁜 걸 워낙 좋아해서요. 그때도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너무 예쁘다고 난리였죠. 하하, 스테판의 말에 세라가 작게 헛기침을 하고는 말을 이어나갔다. 아무튼 그 알베르게는 예쁘기도 했지만 좀 신기한 게 있었어요. 질문하면 답을 준다는 거예요. 이 답변지가 바로 그거죠. 그런데 그 답변이 정말 놀라웠어요.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했어요. 한번 봐도 될까요? 잠시 망설였던 세라가 종이를 내밀었다. 그럼요. 질문이 좀 개인적이긴 하지만 뭐 보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요. 세라가 건넨 종이에는 세라의 자필로 보이는 질문 카드와 답변지가 함께 묶여 있었다. 나는 질문 카드와 답변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카메라로 클로즈업했다. 세라의 질문. 저에게는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열등감이에요. 어릴 적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프신 아버지 대신 어머니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저도 생계를 돕기 위해 동네를 다니면서 쓰레기통 주위에 버려진 재활용 플라스틱 통이나 유리병들을 수거하여 팔곤 하였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였고 학업 성적도 꽤 좋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흥미를 느껴 역사학자가 되었고 젊은 나이에 교수에도 임명하였습니다. 촉망받는 젊은 역사학자로 학계에서 이름을 알렸지만 동료 교수 모임이나 다른 사교 모임에 참석하여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왠지 저 자신이 작아 보이고 다시 재활용품을 수거하던 어린 소녀가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제 안에 이런 열등감을 털어내고 밝은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을까요? 앤서, 세라가 받은 답변.
하느님은 당신에게 열등감을 주고자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려웠던 시절을 왜 부끄럽게 생각하나요? 다른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환경에서 자라서인가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아픈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인가요? 과연 그런 환경이 당신을 세련되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감 없게 만들었을까요? 과거의 어려움은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으로 태어나 자신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하느님이 최적의 조건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노력하면 사회에서 멋진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금껏 당신은 이것을 몰랐기에 늘 열등감으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열등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열등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자신을 잘 보세요. 당신은 어려웠던 과거를 딛고 멋지게 성장하지 않았나요? 찾아보면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한 면을 자꾸 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부족함은 당신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오는 인연과 함께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여 과거에 무엇이 부족했고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를 찾는 것을 그만하고 이제는 옆에 온 사람과 함께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당신과 비슷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물어올 때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어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해 주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것이 앞서 경험하고 성장한 사람이 뒤따라오는 이들에게 해 주어야 할 의무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변에 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찾아줄 때 우리가 사는 사회가 더 빛나게 되고 그만큼 당신도 열등감을 딛고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어려웠던 과거를 들추는 것에 아직 두려움이 남아있나요? 만약 당신의 과거를 들추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당신과 비슷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과 비슷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당신의 과거를 알게 되더라도 당신을 무시하거나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잘 성장한 당신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당신의 부족한 부분을 들추어내고 찌르면 아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역시 당신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들춰지는 것 같아서 당신을 무시하거나 쏘아붙이며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잘 품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열등감을 벗어던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동안 말없이 답변을 읽고 있자 스테판이 나에게 말을 건넸다. 답변이 너무 좋지 않나요? 저도 보고 정말 공감이 되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세라의 과거를 처음 알았지만 오히려 세라가 더 대단해 보여요. 세라도 이 답변을 보고 힘을 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세라는 지금도 충분히 사랑스럽고 자신의 일을 잘하고 있어요. 장점이 너무 많은데 이런 고민이 있는 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세라를 응원해 주려고 해요. 스테판의 말에 세라가 약간 민망한 듯 화제를 돌렸다. 지금까지 누구에게 들었던 말보다 저에게 진심으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이었어요. 정성껏 써주신 편지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든 감사 표시라도 하고 싶었는데 마침 기부함이 보였어요. 그래서 알베르게를 나오기 전에 살짝 기부하고 왔죠. 그런데 인터뷰는 이게 이제 끝난 건가요? 네, 진솔한 인터뷰에 감사드려요. 나는 인터뷰를 마친 후 세라에게 허락을 구하고 페이스북에 올리기 위해 질문 카드와 답변지를 스마트폰으로 한 번 더 찍었다. 그런데 기부함이 있었다고? 나는 보지 못했는데. 기부함에 대해 더 물어보려고 하는데 세라가 상기된 얼굴로 스테판을 재촉했다. 스테판, 나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아이스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궁금해서 내일까지 기다리기 힘들 것 같은데 오늘 바로 아이스까지 가는 건 어때? 좋아. 나도 기대되는걸.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할까? 세라와 스테판은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발걸음을 돌려 카페를 나섰다. 나는 그들이 떠난 자리에 혼자 남아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내가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세라는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을 솔직하게 꺼내어 물어보다니 이럴 수도 있구나. 나는 자신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밖으로 꺼내는 세라의 용기에 대단해 보였다. 그리고 스테판의 말을 들어보면 남자친구에게도 한 번은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답변 받은 내용과 질문을 공유하다니. 어쩌면 세라는 이번 순례길을 통해서 스테판과 조금 더 진솔한 관계로 발전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 나는 그런 세라가 한편으로는 조금 부럽기도 했다. 생각을 정리하고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비가 그쳐 있었다. 카메라를 정리하고 돌아보니 밀레와 베로니카는 아직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자리로 돌아오니 밀레가 흥미로운 듯 질문을 던졌다. 수연, 왜 갑자기 인터뷰하러 간 거예요? 밀레, 베로니카, 질문 알베르게를 아세요? 네? 질문 알베르게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나는 조금 전에 상황을 이야기하며 내가 지나왔던 알베르게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은 놀라워하며 그런 곳은 처음 들어본다고 했다. 나는 다음 질문 알베르게가 아이스에 있으니 생각이 있다면 한번 들러보라고 알려주었다. 카페를 나와 걷는데 밀레와 베로니카는 오늘 조금만 걸을 예정이어서 천천히 걸어가겠다고 하여 나는 두 사람과 헤어졌다. 나는 마을을 벗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소나기가 지나고 난 후의 하늘은 깨끗했지만 태양은 여전히 뜨거웠다. 길게 뻗은 순례길은 햇살로 인해 이젠 그늘조차 찾기 힘들었다. 나는 길을 걷는 중간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딸과 함께 걷고 있는 필리핀인 모녀를 만나 짧은 인터뷰를 했다. 카톨릭 신자인 모녀는 이 길 끝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인터뷰가 끝난 후 그들은 나에게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 이 길에 온 것이 아닌지 되물었다. 그 물음에 미소로 얼버무렸다. 나는 필리핀 모녀와 헤어진 뒤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점점 뜨거워지는 순례길 열기로 인해 아침에 준비해왔던 물까지 떨어졌다. 나는 잠시 휴식이 필요했다. 20여 분이 지나자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을은 순례길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들어가면
다시 순례길로 돌아오기 위해 조금 걸어야 했지만 잠시 들렀다 가기로 했다. 나는 마을 입구에 위치한 레스토랑으로 들어가 시원한 탄산 음료와 토르띠아를 먹으면서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식혔다. 체력을 보충한 나는 다시 짐을 챙겨 길을 나섰다. 턱수염이 가득하고 모자를 눌러 쓴 갈색머리의 중년 남성도 함께 레스토랑을 나서다 눈이 마주쳐 인사를 나누었다. 부엔 까미노, 부엔 까미노. 그 순례자는 러시아에서 온 빅토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나는 레스토랑의 맞은편에 있는 식수대로 향했다. 빅토르도 물이 필요했는지 식수대로 함께 갔다. 우리는 물병에 물을 담고 순례길 루트로 돌아가기 위해 잠시 걸었다. 곧이어 걸어왔던 길이 나왔다. 나는 벨로라도를 향하는 길로 걸어가려는데 빅토르가 나와는 반대 방향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었다. 어라? 저 길이 아닌데? 그가 실수로 다른 길로 들어선 것 같아 빅토르를 불렀다. 빅토르, 그 길은 되돌아가는 길이에요. 맞아요. 저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출발해 생장을 향해 걷고 있거든요. 네? 저는 반대로 걷고 있답니다. 왜 반대로 걷고 있는 건가요? 수연, 왜 모두가 꼭 정해진 길로만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순례길은 루트가 정해져 있으니 순례자들은 당연히 루트대로 걸어간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빅토르가 되물어오니 나는 순간적으로 당혹스러웠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 싶었어요. 그래서 출발지를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해서 생장을 향해 걷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꾸로 걷는 길 위에서는 동행자를 만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더군요. 그래도 나만의 시간을 가지기에 더없이 좋은 것 같아요. 하하. 그리고 그는 자신의 루트대로 걸어갔다. 순례길에 정해진 루트가 있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을 텐데 이 길을 거꾸로 걷는 건 순례길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 순례길을 어떤 방향으로 걷든 상관없는 건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 걷는 그의 모습을 보니 한편으론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네. 나는 반대편으로 멀어지는 빅토르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가던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걸어가는 동안 마을에서 스마트폰으로 따로 찍어두었던 세라의 답변지 사진을 꺼내 다시 읽어보았다. 나는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업로드했다. 페이스북.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순례자의 질문과 그녀가 받은 답변지 업로드하고 보니 이전에 올렸던 생각의 질에 대한 댓글이 많이 달려 있었다. 생각의 질 포스팅. 좋아요 151개, 댓글 33개, 공유 27회. 닥 블레스유. 어렵당. 다오미. 착한 사람이 가난한 세상인데 착하면 나만 힘들어짐. 무식자. 무식이 죄다. 썬박. 수연님, 내 댓글에 답변 좀 달아줘요. 여긴 어디야? 메리미. 결국 세상은 공평하단 거네. 베라킴. 있는 사람들은 말을 참 쉽게 한다. 어이가 없네. 미스터 우. 솔직히 맞는 말 같은데 생각의 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신선하네. K. 주소 공유 좀 해주세요. 저도 지금 스페인이에요. 회전목마. 답변대로라면 우리나라 기업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복권 에어가. 내 질문도 해주세요. 페이스북 메시지로 질문 보낼게요. 나는 사람들의 댓글에서 다양한 시각을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하지만 해가 떨어지기 전에
벨로라도에 도착하려면 길을 서둘러야 했다. 나는 일단 앱을 닫고 걸음을 재촉했다. 3시간 정도를 더 걸어서 마침내 벨로라도에 도착했다. 이틀째 잠을 설쳐서 그런지 알베르게에 도착하자 피로가 갑자기 몰려왔다. 나는 간단히 씻은 후 저녁을 먹고 일찍 잤다.